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3617 얘기해봐야죠. 예,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한데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했어요. 오늘 오전에 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18일 오전에 신문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예상됐던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윤석열 체포영장 나왔을 때도 체포적부심, 뭐 구속영장 나왔을 때도 구속적부심, 이건 뭐 반복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지기현 같은 판사가 또 있어서 이거를 이제 구속 취소를 인용을 해주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고 정치적으로 이제 파산이 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뭐랄까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판사들에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했던 또 다른 판사의 결정을 자신이 뒤집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동료가 과거에 했던 굉장히 숙고해서 오랜 시간 결론을 내렸던 그 결정을 자신이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민감하게 바라봐야 하는 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적부심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통계가 6에서 7% 정도만 이제 인용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번 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윤석열이 보여줬던 수사 비협조, 그리고 수사 불응,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지 모를 내란죄와 유사한 방향으로의 재판 불응까지 아마 이 적부심을 판단하는 판사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거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자면 특검에서 굉장히 단호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강제구인 시도라든지 더불어서 이 변호인과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결론까지 오늘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거 맞는데 저는 뭐 앞으로 윤석열이라는 이 존재를 대할 때는 이 뭐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과거의 경제사범이 아니라 중범죄자고 조선지로 따지면 영모죄잖아요. 영모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좀 더 단호하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수 있는 대처가 우리 공권력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3617 변호인들이 구속적부심이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값을 해야 해서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의장님? 변호인 측이 전혀 돈값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3617이 3617 했다. 네. 했던 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 국민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네. 그러니까 주기현 같은 일을 또 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이대 기억나시죠? 네. 조이대 이틀 만에 7만 페이지 있고 그러니까. 9일 만에 판결을 내리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그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거기에 따르는 이익들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전직 대통령인 것에다가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영장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 그렇죠. 측면들이 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특검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주의 염려가 매우 깊다라고 얘기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와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들어간 내용 자체는 대부분 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내용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허위 문서까지 다 했다라는 내용들은 자기의 증거를 어떤 형태 인멸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심에 대해서 야 밖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볼 땐 법원이 사라진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법원을 예, 그대로 내버려 맞아요. 둬가지고는 예. 사법정의가 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공간 중에서 사법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부의장님 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달라고 우리 그런가요? 제작진에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멋진 목소리. 이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너무 이제 그 돌림 노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하면 이 어떤 논리 구성을 좀 바꾸든지 해야 될 텐데 이게
과거에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 그 구속의 부당함을 알리는 그 멘트를 똑같이 써먹고 있거든요.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은 범죄로 재구속되는 거는 위법이다.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저희가 뉴스토마토에서 뭐 자정이 되는 시간까지 특보하던 와중에도 이 내용을 다퉈본 적이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유는 내란 혐의가 아닙니다. 내란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든지 다른 혐의들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절차적으로 그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영장 발부를 판사가 했잖아요. 네. 근데 뭐가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라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전 국민 PTSD가 있습니다.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갑자기 나왔던 윤석열의 모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저기 그 구속 사유가 특수고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영서류 손상이에요. 네. 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란은 별건이고 내란으로 들어갔다가 직연 때문에 나온 건데 다시 특검을 통해서 들어간 내용 자체가 다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증거 인멸을 할 염려로 구속을 시켰는데 다시 본인이 구속영장이 절차적으로 그다음에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판사가 이전에 판단했던 자체가 뭔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변호인 측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실질심사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다. 제가 그때 내용이 없는 거지 뭐.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 본인 변호인 측이 미리 얘기를 해서 야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실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해요라고 얘기하고 가도 안 될 판에 지금은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18일인가요? 10시, 10시 15분에 가서 얘기하겠다. 네. 가서 얘기할 거면 지금 얘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 그래서 저는 그냥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윤석열은 이걸 통해서 어떤 본인이 감옥에서 나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끊임없이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플랜 B를 가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전히 자기 잘못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옥에 넣어서요 교정을 해야 되는 사람. 교정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그럼요. 네. 그 저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신문 받으러 나온 윤석열을 그대로 특검이 조사를 하는 거 이건 어떤가? 나온 김에 조사 받으라고요? 네. 네, 위헌 위법한 특검이라고 지금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따로 그 조사에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벌써 뭐 지금 세 번째 강제 구인이 실패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번에 적부 심사 끝나고 나면 아마 전 기각이 될 거라고 저는 뭐 예측을 합니다만 기각이 된 이후에는 아마 더 얌전하게 수사를 받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뭐 희망을 가져보고 뭐 우리 황현실 진행자님의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아마 적부심 기각되고 나서 바로 조사는 어려울 거예요. 예, 복귀는 해야 될 겁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